그 뇌병변 장애나 척수 손상, 통증 영역은 이제 마취 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랑 조금 이제 겹치기도 하는데 근골격계 통증이나 어떤 신경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좀 다루는 과입니다. 어떤 환자를 딱 봐서 되게 기분 좋고 이런 경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정관을 뽑아서 영향을 줘야 되나? 아니면 계속 좀 기다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저는 그 광진구 자양동에서 노화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의사 조정모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동네병원 안내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네.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네. 잘 모르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과 어떻게 다르는 건가요? 재활의학과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넓은 분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설명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순수재활 영역이랑 통증 영역으로 나뉘거든요. 그 순수재활 영역은 그 뇌병변 장애나 척수 손상 이런 혹은 뭐 소아의 그런 발달 지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활을 하는 영역이고요. 통증 영역은 이제 마취 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랑 조금 이제 겹치기도 하는데 그런 근골격계 통증이나 어떤 신경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좀 다루는 과입니다. 사회복지란 개념이 예. 엄청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재활의학이 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이게 어떤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걸까요? 우선 장애인 복지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재활의학과의 그 순수재활 영역에서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재활 내지는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좀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조금 예.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예. 대학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희는 약간 재활의학과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팀 어프로치를 하거든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재활의학과에서는 의사가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병동에서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복지팀까지 이렇게 합쳐서 이분이 어떨 때까지 이제 재활을 할 수 있을지 어느 영역까지 좋아질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좋아진 이후에 어떻게 일상생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는 거를 입원한 환자들 재활치료를 하면서도 늘 같이 고민을 해요. 노령화가 되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장애인들 그 장애 비율만 해도 65세 이상에서 65세 이하보다 한 2배 정도 된다 그러고 이제 어떤 사회 참여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한 4배 정도 된다고 그러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3배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개선시키고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그 재활 과정이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게릭병 같은 경우 예. 재활의학과에서 좀 다루고 하나요? 유게릭병도 재활의학에서 다루기는 하는데 이제 결국은 안 좋아지는 코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아질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안 좋아질 수 있게. 완치가 안 되는 건가요? 예, 지금은 사실은 완치는 어렵고요. 예, 어쨌든 뭐 계속 진행하는 질환이거든요. 마지막에는 뭐 근육이 결국은 모든 근육이 일을 못하게 돼서 이제 호흡 문제가 생겨서 안 좋아지시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 특별히 이거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여기 절개하시는 분들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예, 여기는 이제 기관 절개를 하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공기를 준다거나 아니면 보통은 가래를 빼놓는 그런 목적이에요. 뱉는 걸 못 하시거든요. 가래가 계속 쌓이는데 가래를 못 뱉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래를 빨아들이는 그런 목적으로. 의사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환자들 많이 보셨을 예. 텐데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사실은 되게 기쁘고 이런 경우가 저희 과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 과에서는 이제 수련 과정에서는 주로 순수재활 하는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항상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회복이 조금 더디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예후를 설명드릴 때 조금 그렇게 기분 좋게 들으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고 이제 통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싹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근골격계 통증도 결국은 뭐 감기나 다른 것과 똑같아서 지금 낫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안 아프진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언제든 다시 아프실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환자를 딱 봐서 되게 기분 좋고 이런 경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좋아지시는 경우는 그냥 항상 그때그때 좋고 그다음에 뭐 조금 안타까운 기억이 더 많죠. 그러면 그 안타까운 기억들 중에 예. 가장 좀 마음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 항상 드리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척수 손상 환자들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뇌병변 환자들은 뭐 마비가 왔지만 보통 인지 기능이 같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드시지만 척수 손상 환자들은 일단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제한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했던 케이스는 경추 척수 손상 환자였거든요. 근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몸 밑으로는 아무것도 못 움직이시는 분이었는데 괜찮으셨어요. 무드는 그 감정은 괜찮으셨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왜 안 하시냐 그러면 그랬더니 본인은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셔서 식사를 안 하면 병원에서는 영양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관을 이렇게 뽑는데 경관을 뽑으면 보통은 싫으면 싫다고 하면 막 이렇게 못 뽑게 하시는데 이건 경관을 뽑는 것조차도 아무 저항을 못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되게 마음이 너무 그때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을 경관을 뽑아서 영향을 줘야 되나? 아니면 계속 좀 기다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